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1 여러 가지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1차 부등식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우리는 부등호라고 얘기를 하지. 등호 대신에 부등호를 사용하면 이것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 한번 정리하면 자, 이렇게 연결돼 있어. A가 B보다 크고 B보다 크다 그랬어. 자, A가 여기 있고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니까 당연히 A는 C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뭐야?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뺐을 때 부등호 그대로 마찬가지 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도 부등호 그대로 우리는 뭐만 주의하면 되자?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자,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 되어 있어요. 1차 부등식은 1차 방정식과 같은데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등호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볼 건데 우리는 중학교 때는 이제 숫자로 주어진 거를 주로 풀었었어. 그런데 x의 개수가 문자인 경우에도 부등식을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저 좌변을 x로 묶고 나머지 상수들 묶죠. 여기가 등호가 들어오든지 부등호가 들어오든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x를 묶을게요. ax 자 얘는 2항 오니까 빼기 x 빼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야. x로 묶었더니 a 빼기 1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a 빼기 1이 보이고 얘가 보면 여기를 당연히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a 빼기 1을 정리를 할 거야. a 빼기 1을 정리를 해야 돼. 원래 부등식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a 빼기 1을 양변으로 나눈단 말이야. a 빼기 1을 양변으로 나눠서 좌변에 x만 남기는 게 부등식을 푸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성질에서 배웠듯이 이 나누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가 그대로이기도 하고 반대로 바뀔 수도 있잖아. 첫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a 빼기 1이 양수야. 양수이면 어떻게 되죠? 양수이면 그대로 좌변은 x가 될 거고 자, 얘는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가 나눠지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는 그대로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볼까요? a 빼기 1이 음수일 때도 있잖아.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랑 여기는 그대로야. 음수이면 여기는 그대로인데 얘만 바뀌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돼. 자, 왜냐면 여기 볼까요? 나는 a 빼기 1로 나누는 거잖아. 여기도 a 빼기 1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져. 그러니까 남는 거는 마이너스 1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 바뀌지는 않아. 근데 음수라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지 여기서 부등호의 방향 바꾸라고 하면 간혹 어떤 경우 생기냐면 여기가 1인데 있잖아. 부등호 여기 음수로 나누니까 여기가 1이 된단 말이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 숫자는 고정이고 부등호만 바뀐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클 때 작을 때 했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0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돼. 0일 때. 그럼 a가 얼마야? 1이잖아. a 빼기 1에다 0을 그대로 대입하면 자, 이 부분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x 곱하기 0을 해도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0을 대입하면 0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면 0이 0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죠. 맞아요? 그럼 얘는 해가 있다 없다? 얘는 해가 없다라고 써주는 거야.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이렇게 x의 개수가 문자인 경우요. 아무런 조건 없이 x의 개수가 문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를 다 써주는 게 정답이에요. 만약에 서술형처럼 다 써주는 게 정답이야.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a가 1보다 작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세 번째 a가 0이라면 해가 없다라고 적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쓰는 게 정답이야. 그래서 여기 문자가 주어져 있는 경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제 1번이에요. 부등식의 기본 성질. 여기 보면 A와 B가 0보다 크다고 했어. 그러면 0보다 크면 얘들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요. A가 0보다 커. 자, 0보다 크고 A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A에다 1을 넣어보고 B를 넣어보는 거지. 그치?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1을 뒤집으면 1분의 1이 될 거고 B를 뒤집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같은 양수에서 역수를 하면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얘는 얘들아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숫자를 대입해서 해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숫자 대입해 보세요. 자, 2번은 A 빼기 B가 기준이야.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봐야 되는 건 이 문제에서 봐야 되는 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먼저인 거야. 왜? A 빼기 B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네, 마이너스 2씩 곱해져 있는 거지. A보다 P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2씩 곱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그쵸? 자, 곱했어.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바뀌어야 돼. 그런 다음에 더하기 C씩 해준 거란 말이야. 더하기 C씩. 그치?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바뀐 거 맞나요? 예, 맞네요. 디귿 볼까요? 3번. 3번은 A씨가 B씨보다 크다라고 했어. A씨가 B씨보다 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A 이렇게 C, B, C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여기서는 지금 AC라는 거는 여기서 얘가 지금 부등호가 이렇게 됐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C가 양수이면 그대로 없어지니까 A가 B보다 크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C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야 되죠. 그쵸?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C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C가 음수라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돼? A와 B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음수이면. 그러면 양변을 C로 나눌 때 음수이기 때문에 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양수든 음수든.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야. 정리해보세요. 2번 볼게요. 자, 2번은 1차 부등식을 볼 거야. 자, x로 먼저 묶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묶어볼게요. 저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게. a제곱 x 빼기 4x가 a 빼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4 우리는 x로 묶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x의 개수가 문자인 경우에는 뭐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 네,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따져줘야 된다 그랬어. a제곱 빼기 4가 양수라면 어떻게 돼야 돼? 양변을 a제곱 빼기 4로 나눌 거야. 그래야 없어져서 x만 남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x인 거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빼기 4, a 빼기 2인데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따라서 x를 계산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a제곱 빼기 4가 음수인 경우도 우리는 계산을 해야 한단 말이야.
자,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는 그대로 오고 여기가 x인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고. 이것만이야. 그러면 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해가. 자, 근데 문제에서 볼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1보다 작다고 했어. 자, 1번은 x가 작잖아. 1번은 x가 지금 작죠? 근데 얘는 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아니라는 얘기지. 왜냐면 해가 x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요거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x가 a 더하기 2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1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조건을 따져주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1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연립이라는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의 풀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연립 방정식처럼 어떠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각각 풀어주시면 돼요. 각각 푼다라는 얘기는 요 부등식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 1차 부등식도 풀었어. 그럼 이렇게 해가 두 번 나오잖아. 이 해가 두 번 나왔을 때 꼭 수직선을 이용해서 이 부등식의 영역을 잡아주면 돼요. 자, 1번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어요. 큰 쪽이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크다.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 범위가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된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립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꼭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주자. 자, 이거를 안 하면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수학은 단 하나의 실수도 오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이 수직선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연속으로 되어 있는 부등식을 말해요. 예를 들면 A가 B보다 크대.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겠지만 자, A가 있고 A보다 B가 이렇게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오른쪽이 큰 쪽이죠. 그런데 B보다 C가 더 크대. 그러면 B보다 큰 어느 곳에 이렇게 C가 있을 거잖아. 그럼 당연히 A가 C보다 크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부등식이 두 개가 아예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A가 B보다 크다 한 번, B가 C보다 크다 두 번 해서 이렇게 연립으로 만든 다음에 앞에 계산식처럼 똑같이 계산을 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을 거예요. 보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게 여러분들도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문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여기 1번 부등식 풀고 2번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1번 풀어주시고 2번 풀어주시고 마찬가지야. 2번도 1번 부등식 풀어주시고 2번 부등식 풀어주세요. 자, 1번은 여기에 지금 소수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전체에다 얼마를 곱할까? 네, 전체에다가 10을 곱합니다. 이렇게 강 하나하나에다가 10을 곱합니다. 자, 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2x 더하기 9가
3의 x 더하기 4죠. 아직도 이런 부분 실수하는 경우 있어요. 얘는 항이 하나인 거야. 그치? 곱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야. 그래서 10을 0.3에만 곱해주는 거야. 이거를 간혹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 실수하면 안 되는 건데 실수를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냥 그 순간순간 넘어가지 말고 얘가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건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오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2번을 보시면 3하고 4예요. 3하고 4면 최소 공배수 얼마씩? 예, 12씩. 우리가 얘를 12씩 나란히 곱해서 정리를 할 거죠. 자, 얘를 정리하면 얼마? 4의 x 빼기 7. 자, 얘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의 2x 빼기 5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 또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서 수직선까지 표현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검사를 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야. 4번은 이렇게 3개가 연속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요거 1번. 자, 그럼 1번. 3x 빼기 12, 5x 더하기 2다. 그 다음 어떻게? 이렇게 2번 꼭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2번식은 5x 더하기 2가 8 더하기 3x 이렇게 꼭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개를 여기서 한꺼번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절대. 무조건 2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세요.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가 1번, 그 다음 여기가 2번에서 연립 부등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1차 부등식 다 풀어주실게요. 5번 볼게. 5번은 이제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자 요거 계산이에요. 그럼 x 넘어오면 x가 4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2번은 자 2x 가지고 오면 여기 x 남을 거고요. 얘가 요렇게 됩니다. 그럼 얘 또한 여러분들도 어떻게 꼭 수직선에다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자 1번은 자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고요. 자, 2번식은 4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공통범위를 구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공통범위가 없어. 그럼 부분이 여기에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누구만 공통범위가 된다? 4만 된다. 됐나요? 그래서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x값이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리지 않으면 틀릴 확률이 높아진다. 2번 한번 볼게요. 1번은 자, 3 빼기 2x 더하기 2가 x 빼기 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x이고요. 얘 계산하면 5죠. 마이너스 1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x가 되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죠.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얼마다? 자, 6이 되고 부등호 방향 음수니까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2번 볼게요. 2번도 정리를 하면 자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6이 되면서 x를 계산하면 이제 8 부등호 방향 반대 여기까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에다가 그려보자. 그러면 1번은 6보다 작다라고 했고 자, 2번 풀이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는이 안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비워주시고요. 는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채운다. 이미 중2 때 배웠어요. 중2 때 배웠습니다.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자, 이렇게 봤더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6과 8에도 뭐 겹치는 부분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6번이야. 이번에는 해가 주어졌대. 근데 여기서는 뭐 새로운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계산할 거예요. 1번 볼게요.
1번 계산하면 자, x는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2번식을 계산을 해볼게요. x 빼기 a가 18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얘 가져오면 이쪽이 4x가 되고요. 자, 12 플러스 a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x만 남길 거니까 양변을 뭘로 나누자? 자, 4로 나누자. 4로 나누면 4분의 12 더하기 a. 자, 양수니까 부드로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해가 얘라고 주어졌어요. 됐나요? 자, 얘도 수직선으로 한번 볼까요? 수직선으로 봤더니 지금 여기가 b인 거고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봐봐라, 얘들아. 여기 는이 붙어 있으니까 는 붙어 있는 이 값이 당연히 3일 거고 여기 는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당연히 4분의 5겠죠. 이 값이 당연히 4분의 15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는은 얘 거, 는 안 붙은 거 얘 거겠죠. 그쵸? 그래서 4분의 15, 12 더하기 a가 15이니까 a 값은 얼마이다? a 값은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b 값도 얼마예요? 네, b 값도 3이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a 더하기 b는 6이에요.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등식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7번 볼게요. 7번은 해를 갖지 않도록 했어요. 아까 해 안 갖는 거 어떻게 되면 된다 그랬어요? 만나지 않으면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거를 그대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1번 계산해보면 자, 마이너스 x 갖고 올게요. 자,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 x가 부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해주셔야 되고 2번 식을 봤더니 2a 빼기 4이더라. 그런데 얘가 만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 2가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안 만나게 그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2a 빼기 4가 오고 여기에 이렇게 와야 겹치는 부분이 없겠죠? 없겠지? 자 여기서 이제 할 거예요. 그렇다면 2a 빼기 4가 2보다는 항상 어때야 돼요? 2a 빼기 4가 2보다는 항상 작아야 됩니다. 자, 작아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자, 는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가 는을 붙여야 될까 안 붙여야 될까를 볼게요. 만약에 2a 빼기 4가 2이면 얘가 그림이 요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들아 동그라미가 채워진 거랑 안 채워진 거가 만약에 여기 2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얘는 2를 포함했고 얘는 2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2도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그러니까 얘가 만나도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만나도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는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자, 이것도 근데 여러 번 풀다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어. 따라서 A의 범위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이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여기서 내가 는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단순 계산 암기식으로 풀면 이 부분은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고민을 해봐야 돼. 머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8번 한번 더 볼게요. 자, 8번도 1번 먼저 계산해 볼게. 4 빼기 x가 2x 빼기 2가 될 거고 자, 3x가 6. 저는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x가 a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봐. 제가 어쩔 때는 x를 1로 보내고 어쩔 때는 x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어쩔 때는 왼쪽으로 보내죠. 마이너스를 한번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런 것들도 문제를 많이 풀면서 굳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도 되지. 해도 되지. 그치? 부등호 방향을 여기서 바꿔도 돼요. 그런데 굳이 눈에 보이는데 그냥 해도 돼서 저는 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하면 조금 실수하기가 적어지겠죠.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거야. x가 일단 2보다 크다라고 했어.
2보다 크다. 자, 정수인 해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돼. 그 다음 여기 보는 거야. 자, 제가 지금 여기 1번 체크했죠. 그 다음 여기를 봐야 돼. 정수야. 2보다 큰 정수 누구밖에 없어? 3.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그 다음 여기를 보는 거야. x가 a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a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해도 3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죠. 만약에 a가 이렇게 돼 있어.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a는 무조건 3을 포함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왜냐면 얘가 해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같아도 돼.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3이어도 이 분홍색이 3이어도 그 영역에 포함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볼게요. 만약에 a가 4야, 얘들아. a가 만약에 이렇게 4라고 하면 여기 사이 값을 봐봐. 이렇게 되면 겹치는 값이 3도 있고 4도 있잖아. 그쵸? 4도 생겨버리지. 이 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는 4보다는 작다로 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 2보다 크다 와 있잖아. 얘가 4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어떤 값이 요렇게 오게 되면 이 3을 정수 하나를 갖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4 딱 하면 4까지 되니까 2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수인 해가 1이다를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는 는이 들어오고 4에는 는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다시 저한테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그 대신 문제를 풀어봐야 돼. 풀어봐야 내가 뭔지 모르고 내가 여기서 알고 여기서 모르는구나를 아는 거야. 그냥 내 얘기만 듣는다고 너네가 이해되지 않아. 왜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누군가에게 배우는 수학을 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면 그럴듯하니까 다 네, 이해해요. 네,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거 알죠?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내만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하나 풀어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의를 만드는 거니까 100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9번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 나왔고요. 활용입니다. 사실상 이 농도 문제가 되게 많이 내용에서 빠져서 여러분들이 농도 계산하는 거를 모르는 아이들이 한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농도는 되게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농도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소금. 잘못했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농도는 제가 소금 구하는 걸로 썼네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퍼센트라고 사용하죠. 이게 농도 공식이고 소금을 구하여라. 이건 과학 시간에 많이 합니다. 어떻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결국 퍼센트는 비율을 뜻하는 거잖아. 그쵸? 농도는 전체가 100이야. 농도는 전체가 100이니까 100분의 농도가 들어오는 거고 소금물은 소금물이 전체인 거고 그 중에 소금의 비율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얘하고 얘가 항상 한 세트로 돌아다닌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풀어볼게요. 8%의 소금물이래요. 자, 8%의 소금물 300g이 있는데 여기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소금물의 양의 범위 했잖아요. 제가 비워둔 이유가 있겠죠. 자, 8%는 300g이라고 주어졌는데 14%는 없단 말이야. 그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서 구하는 거야. 대부분 소금물은 얘들아 소금을 구하면 돼요. 소금 어떻게? 아까 100분의 8. 자, 농도는 100분의니까 곱하기 300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여기도 자 100분의 14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자, 사실은 농도 문제가 엄청 중요해. 사용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걸 어려워한다고 해서 중등과정에서 자꾸 내용을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설명할 부분이 아닌데 자 몰랐다? 그러면 지금부터 꼭 알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금을 구했어요. 이 소금의 양이 몇 프로가 되면 좋겠다? 네, 9%에서 11%가 되면 좋겠다. 자, 소금이야 얘가. 얘들아 소금. 그럼 우리 농도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 네, 소금 물분해. 소금 물 분해잖아. 그치? 자, 300g과 xg을 합쳤기 때문에 전체 소금 물의 양은 300 더하기 x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농도를 구할 거니까 곱하기 100이 된 거지. 그럼 봐봐. 별거 없어 얘들아. 소금물 분해. 소금 곱하기 100. 자, 이 공식 쓴 거죠. 이 공식 쓴 거예요.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게 9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예쁘게 나누기 100, 나누기 100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냥 여기 있는 그대로 여기가 9였잖아요. 그래 곱하기 100이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가 100분의가 있으니까 이 100을 여기다 먼저 곱하고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거 계산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고 저한테 설명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여기까지. 얘들아, 부등식은 항상 이 활용 문제가 중요합니다. 활용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활용 문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지 말고 만약에 도저히 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하세요. 그러면서 내용을 쌓아가면 돼. 괜히 시간 아깝게 막 모르는데 가만히 붙잡고 있지 말라고. 알겠죠? 자, 부등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